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 지금 최대의 화제는 정치권에서 원정권 씨입니다. 자, 민주당이 인재영입 2호로 발표했던 원씨, 그러나 어제 밤부터 시작된 대논란, 데이트 폭력, 미투 논란으로 원정권 씨는 결국 인재영입 자격을 박탈당하는, 스스로 인재영입 자격을 반납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SNS나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면에 가장 많이 본 기사는 거의 싹쓸이 하는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상당히 들을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취지의 말인데, 지금 한국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당 역시 이 원 씨를 인재 영입하려다가 실패했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원 씨가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에 입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한국당이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을 겁니다. 왜 정치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원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씨의 미투와 정치의 이벤트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관 배째는 고약한 취미를 가진 민주당 인사가 이 분야에 능숙한데 요즘 한국당에서 이분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 진중권 씨가 말한 배째라, 장관 배째는 취미를 가진 인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철 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당시는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만 유진용 차관 배째들이죠, 이런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했지만 이것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막가는 행동이 비판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양정철 씨가 이런 정치 이벤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중권 씨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정권 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됩니다. 진중권 씨는 이 친구가 민주당으로 가기 전에 동시에 두 군데에서 영입제안을 받았다는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 한 당에서 비례대표, 다른 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제안받았다는데 앞의 당은 민주당, 뒤의 당은 한국당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이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 정책, 철학이 아니라 비례와 지역구 중 어느 것이 커리어에 좋겠냐는 것이었다. 그의 질문은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할 때 고민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정당에서 정치할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인물을 과거에 TV방송에 나와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경쟁적으로 영입하려 했다. 이 감성 마케팅은 카메라 앞에서 연출되는 허구적 이미지 속으로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 인재 영입이라는 판촉 이벤트가 정치를 정발시켜버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원 씨는 그 전날 이렇게 원 씨를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씨의 말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젊은 인재다. 입으로는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여성 혐오와 데이트 강간을 했다. 이 위선이야말로 지난 몇 달간 당정청과 그 지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해온 민주당의 핵심 가치. 너희 중에서 위선 안 떨어본 놈이 있으면 나와봐. 세상에 한 줌의 위선 없이 깨끗한 놈이 있어. 이게 민주당의 철학이다. 이 친구는 제2의 조국이다. 조국 주니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각별히 모셔야 한다. 정봉주와 세트로 내보내면 딱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강서에 금태섭 잡겠다고 나오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지적처럼
이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아마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진중권 씨의 말처럼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이벤트로 유권자를 모아버리는 이 시도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지금 한숨, 안심의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통화한 이 한국당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지난해 12월 말 한국당은 우리 원종건 씨를 먼저 입당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찬주 대장 영입, 1차 영입, 인재 영입 발표를 했는데 당시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갑질 논란 이런 거였습니다. 자, 한국당은 새 인물을 모색 중이었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고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원종건 씨가 적이라고 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컨텐츠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용으로서 일로서 일할 때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갑질 의혹 때문에 이렇게 문매를 받고 뒤에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원종건 씨는 환호를 하고 이게 바로 대중정치, 파퓰리즘 정치의 허상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잠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박찬주 대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정말 한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본인이 잘 해명을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아무런 컨텐츠 이런 거 없이 그냥 TV에 나와서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들을 울렸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원씨를 영입하는 이 거대 정당들 한심합니다. 자, 당시 만남에서 한국당에 대해서 원씨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틀 뒤 원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당에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월 29일 원씨는 민주당 2호 영입 인재로 발표됩니다. 당시 원씨를 접촉했던 한국당 관계자는 그때는 인재를 뺏겼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먼저 설득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태는 급반전됩니다. 민주당에서 영입한 다음에 원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정치권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가 영입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한국당에 입당하고 저런 얘기가 터져나왔으면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나. 맞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원씨를 영입했다면 또 한국당에 대해서 가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원씨는 민주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 어쨌든 원종건 씨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런 정치 마케팅이 과연 지금 온당한 것인지 물론 잠시는 국민들한테 혹하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런 식으로 인재영입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한국당도 민주당도 반성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 폭탄이 한국당에 떨어지지 않고 민주당에 떨어졌습니다. 자, 원종건 씨를 입당하는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 활짝 웃고 러브 표시, 하트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진중권 씨의 말처럼 본체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